자, 우리 면단위 축제들이 있죠. 자, 임진강 뎁사리 공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진강 뎁사리 공원은 3년 전부터 해서 올해 3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면에서 시작한 거죠. 대신 뎁사리를 2만 그루 심었어요. 예, 방대한 양이니까 그냥 규모로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 뎁사리 공원의 특징은 뭐냐? 5월달 이제 모종을 해서 한 걸 전부 쫙 심으면 연초록빛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좀 빨갛게 되고, 그렇죠? 뭐 11월 초까지도 아마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꾸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다 글로 오는 거예요. 뭐 평일날도 오고, 토요일날, 주말엔 더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뎁사리 공원, 그러니까 임진강 뎁사리 공원에서 뎁사리하고 첫 해년도에 사진 같은 거 또 유튜버들이 와서 하거나 블로거들이 하고서 그러고 막 올리다시피 하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주말이면은 차가 뭐 1시간씩 정체된다든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16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요. 작년에 6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16만 명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얼마나 올까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뎁사리 공원은 새로운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또 만들잖아요. 어디다 만듭니까? 우리 임진강변 습지에다 지금 또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또 모자랄 겁니다. 그럼 어디다 또 만들어야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뎁사리 공원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셔틀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타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16만 명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30만 명, 내후년에 50만 명, 네? 5년 뒤에 100만 명이 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규모를 지금 마을 분들이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규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임진강 뎁사리 이제 공원인데 정원이라고 이제 부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나 본데,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런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진강 벚꽃 축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예. 진상리에서 했어요. 이틀 동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벚꽃 축제가 가장 나중에 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벚꽃 축제예요. 공교롭게도. 근데 와서 봤더니 임진강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틀을 왔어요. 그러면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그 공간에 많이 왔다? 10,000명이 왔다? 좋습니다. 이틀 동안 2만 명. 그래서 2만 명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축제를 하는 게, 축제를 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가 목표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거는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많이 오게 해서는 또 언제든지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1년 내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사로 이틀 하고 그러면 행사하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보다 1년 내내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당포성 축제가 올해 2번째 했죠. 이것도 10월 달에 이것도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자, 당포성 축제 제가 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밤에 뭐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걸 알고 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별빛이라는 건 아주 아름답겠죠. 그리고 당포성 거기에 또 봄부터 꽃씨들을 많이 뿌리세요. 그때 이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냐?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뎁사리를 심으시는 거잖아요. 벚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벚꽃 축제가 그럼 더 길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거리보다 벚꽃을 더 많이 심어서 진상로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군남면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년 벚꽃 축제는. 자, 보자고요. 그러면은 임진강 벚꽃 축제는 벚꽃하고 임진강이에요. 그 다음에 임진강 뎁사리 공원은 뎁사리하고 임진강이에요. 자, 당포성 별빛 축제는 당포성은 무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별빛 축제? 그냥 축제죠. 별빛을 가진 어떤 다양한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틀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주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신데, 막 그냥, 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뭐 그냥 뭐 난리세요. 그 바쁘신데도 거기 또 꽃이 심으셔야죠. 자, 저희 주위에서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소재가 차별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뎁사리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뎁사리 심을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5만 그루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벚꽃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벚꽃만 가지고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못 따라오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이 못 따라오는 거. 그러면 자연 환경 중에서 우리 왕직면이 다른 지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두루미? 두루미는 뭐 중면도 있고 뭐 철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서 바로 따라와 버리면 구태여 다른 데서 더 많이 심고, 그렇죠? 다른 데서 더 재미나게 하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한 번은 오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찾아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할 건지 아니면 무엇을 할 건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벚꽃이다 그러면 벚꽃 축제는 너무 심플해요. 벚꽃 축제 하면 너무 단순하다고요. 뎁사리 공원 와서 뎁사리 보고 갔어. 다음에 또 와요? 그거는 안 왔던 분들이 전부 소문 듣고 오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딱 한 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 오고 나면 또 가고 싶다. 평일날도 가고 싶다. 나 휴가 때 거기 가고 싶다. 나 거기 가서 며칠 있고 싶다. 거기 한 달 살기 없을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립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아니면 없는 거.
예,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자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마을들에서 하는 거는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 환경이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부수적인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고 무엇을 주제로 잡아야 되고 누구를 주제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이 지역에 현재 살았던 사람들, 예? 우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년 동안 사시면서 말년에 연천에 사시면서 예? 사상적인 어떤 중심도 이루시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예? 집도 하사받으시고 실학의 계보를 있게 만드신 그러한 중심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사람은 흉내를 못 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미수 허목 선생하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삼척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 있는 곳들하고 그 다음에 삼척에 가서 척주 동해비를 건립을 하셨으니까 그쪽 분들은 제사도 지내시고 굉장히 추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연천에 있는 분들보다 연천보다 그분들이 더 추앙을 현재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수 허목 선생님이 우리 지역 분이기 때문에 한다면 그거 흉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이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또 은거당터가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가 미강서원은 다른 데도 있겠죠. 하지만 미수허목 묘육이 있고 그 옆에 왕이 내려준 은거당이 있고 그 근처에 미강서원 터가 있어서 이걸 다 연결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넘사벽이라고 그러나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걸 우리 왕주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문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건 뭐냐? 자연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연천 땅에서는 우리 연천 땅에 많은 분들이 살아셨어요. 그러면 그 살았던 사람들이 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서원도 있을, 공부하던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또 뭐 낚시도 하고 즐겨 걸었던 데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분들의 철학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방대한 유산은 바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상시 운영, 세 번째 표는요. 상시 운영은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는요, 빨리 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여행을 좋아하셔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전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전철 타고 전곡역에 내려서 아니면 연천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여기로 오실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차 가져온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은퇴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친구들끼리 뭐 운전하기 싫어하세요. 친구들끼리. 아니면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든가. 전철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나절이면 다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여기서 뭐 고속도로처럼 뭐 쫙 달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걷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걸으면서 힐링하면서 누구를 생각한다? 미수 허목 선생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미수 허목 선생의 철학과 사상을 생각하고 은거당에 갔을 때는 거기에 정원에 십청원과
예, 개석원을 보면서 명상도 잠기고, 이 당시에 미수 허목 선생이 어땠을까? 그렇죠? 미강서원까지 걸어가면서 허목 선생의 학문을 생각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만들더라도 평화 누리길은 상징적으로 평화만 붙여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실체가 없어요. 너무 막연해요. 평화 누리길? 그건 이름이 그냥 평화 누리길이지, 그 걷는 길이 평화를 얘기하거나 평화를 생각하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수허목 선비길을 만든다면 조선시대를 생각하는 거죠.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미수허목 선생은 어떻게 사셨던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한 길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평화 누리길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누리길하고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평화 누리길을 일정 걷다가 어디부터는 다시 미수허목 선비길로 빠지면 되는 거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길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나 새로운 절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봄에 왔는데 여름에 오니까 또 달라. 가을에 와야지. 그렇죠? 가을에 또 왔어. 너무 멋있어. 그러면 겨울은 어떨까 하고 또 겨울도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수허목길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미수 선생님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몇십 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번 일단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셔야 돼요. 네. 벚꽃은 여기에 안 와도 딴 데서 벚꽃은 볼 수 있잖아요. 뎁살이 여기 하나도 볼 수 있어요. 한번 왔다 가면 사진만 봐도 뎁살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야, 지난번에 1코스 걸었는데 요번에는 2코스 걷자. 요번에는 3코스 걷자. 나중에 전부 코스 돌면은 뭐 선물을 준다. 그러면 뭐 또 부지런히 걷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혀 다른 풍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공간에 오면 좀 쉬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죠. 뭐 밥도 먹고 뭐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카페 같은 공간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한쪽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기록관이 됐다. 그래서 미수허목의 선생의 삶을 해놓고 연천에서는 이분이 걸었던 길이 어떤 게 있는지도 또 옆에 도표로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원이라는 그 책에는 연천에 대한 언급이 88번인가 있대요. 그리고 임진강에 대한 기록이 뭐 200몇 개가 있다고 그 이우영 선생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책을 1권을 샀는데 지금 8권까지 있어요. 전부 번역된 거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따로 한번 모아볼 그런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부 학습관의 전부 자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는 거는 뭐 꽃 한번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미수허목을 생각하고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실학을 생각하고 그 당시 주자학 일변도로 갔는데 좀 더 풍요롭게 공자, 맹자를 생각하면서 훨씬 더 유연한 그런 유학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우리 왕정민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이런 건물만 유산이 아니고 그분의 삶도 유산이고 그분의 학문도 유산이고 그분과 연관된 어떤 거라도 만들려고 하는 지방자치들이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자산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발전 전략을 요거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전략이나 점선면. 그러니까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왕직면에서 유적이든 뭐든 그냥 몇 개를 찍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찍었으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끼리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을 만들면 우리 왕직면에서 그 선을 따라서 차 타고 뭐 60km, 70km 달리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걷는 길이 좋겠다. 그래서 걸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여행이 돼야지 와서 차 타고 와가지고 뭐 먹고 그냥 마시고 한번 보고 왁자지껄 떠들고 사진 한번 찍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왕직면에 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니까 무조건 하루 할애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여기서 점심도 먹고 길 시커 걷고 또 임진강변에 그 벤치에 앉아서 임진강을 그냥 멍 때리면서 뭐 한두 시간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간다. 얼마나 멋지지 않나요? 요즘에는 이러한 여행이 상품이 됩니다. 뭐 그냥 버스 대절해서 막 와서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뭐 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왕직면에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걷는 분들이 걷다가 배고프니까 점심도 먹고 물도 사 먹고. 그렇죠? 또 그 거점 공간에서는 뭐 기념품도 팔 수 있잖아요. 미수허목에 관련된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기념품은 여기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념품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드시 삽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아까 이제 선으로 걷는 길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는 거점처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교육관이 됐건 기록관이 됐건 역사관이 됐건 그것이 아까 미수어목 정비 계획에 있는 30억, 40억, 50억짜리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한 거는 전문가니까 복원에 초점을 둔 거예요. 40억을 해야지 복원이 된다. 하지만 또 주민분들이나 우리 또 여기 면장님들 계신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또 제가 아까 우리 전에 연천군에 계셨던 이제 최재범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냥 건물 좀 짓고 아담하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원래 여기가 이런 터였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 표시를 해주고 오히려 지금처럼 쓸쓸하고 썰렁한 이것이 더 유적지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요즘 저 가상현실 같은 거를 많이 만드니까 오히려 가상현실로 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디지털상으로 재현을 해놓는 거죠. 뭐 이런 아이디어 가지면 뭐 2, 3억 가지고도 우리가 기록관, 역사관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안 해준다, 도에서 안 해준다, 군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안 할 건가요? 일단 주민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군에서 지원해 주라. 이게 저는 순서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왕직면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갈 거냐. 이거는 중요한 점들을 찍고 어떤 점을 찍을 거냐. 미수허목 점을 찍을 거냐. 다른 데처럼 뭐 벚꽃점을 찍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선으로 잇는다.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이 많이 안 들 수도 있고요. 거기는 안내판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걷는 길을 만들면서 동시에 공간을 그중에 핵심적인 구역. 아까 말씀드렸죠. 징파 나루터도 들어오는 거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임진교로 들어와 가지고 뭐 근처 어디에다가도 하나의 거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등리 보로 있는 그 근처에 어디다 거점을 하나 만들으셔도 좋고, 그래서 거기는 고구려 보로 역사관 뭐 이렇게 너무 주제가 여기 많으니까
그리고 고구려 보루는 사실은 아차산서부터 의정부, 양주, 뭐 파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철갑 옷이 나온 데는 없어요. 그것도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루 중에서도 최고의 보루가 바로 무등리 보루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좀 아까 보여드렸죠. 그 공간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평화누리길이 뭐 이 코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평화누리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화누리길 빼고 나머지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목 선생에 관련된 길은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수 허목 선비길 딱 이렇게 주제로 들어가고 무등리 보루에 관련된 거는 뭐 그것도 이름을 만들면 되겠죠. 고구려 보루 해서 뭐 우리 고구려인의 삶을 생각한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코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수허목은 미수허목 묘역이 있죠. 은거당터 있죠. 미강서원터 있죠. 그 다음에 저 웅현 쪽 어디에 미수 선생의 또 암각화가 뭐 글씨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징파나루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 연천 사람 미수 허목이 살았던 곳, 또 연천 사람 미수 허목이 다녔던 곳,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미수 허목 전시관도 필요하겠죠. 미수 허목이 걷던 길, 아니면 미수 허목 선비길, 어떤 형태가 됐던 미수 허목이라는 거하고 가장 상징적인 거는 선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키워드들을 잘 결합해서 이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등리 보루, 이건 고구려죠. 탐방대, 거기 보면은 그 임진강에 여울도 있고 나루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루만 얘기할 게 아니고 보루가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임진강을 거기는 건너가기 쉽다든가 적군이 임진강으로 건너오기 쉽다든가 하니까 여울 이름도 있고요. 나루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옛날에 있던 얘기를 전부 찾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무등리 그리고 거기에는 원형 형태로 발견됐고 재련시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창고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같은 거나 뭐 이런 병기 같은 것도 간단한 거 어디서 만들어서 인근에 다 보급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데를 추정이 되더라도 만들어내는 거죠. 추정지. 이렇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임진강변에 전략적으로 보루가 있었던 그런 지리적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보루에서 했었던 군인들의 어떤 그런 모형 같은 거나 이런 걸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 역사에 대한 걸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게 연천이에요. 고구려성 3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루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성하고 연결된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면 성 들린 분들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보루 중에 최고의 보루인 무등리 보루에서 여행을 끝내도록 하는, 이렇게 나중에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감안해서 우리 무등리 보루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또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징파도 징파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파나루는 실제 나루를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홍정도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징파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게 고려 때도 역사에 있고 조선시대 때도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뭐 기록관을 만들어도 좋겠죠. 당연히 징파나루는
임진강에 나루가 많으니까 거기 끼고 있는 나루들을 다 설명을 해주면서 징파 나라 한 군데만 일부러 복원을 하고 거기를 배 타고 건너간다든가. 그리고 징파강을 노래한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시인이나 묵객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여기다가 펼쳐버린 거죠. 누가 언제 여기 와서 이거를 했다. 그 시를 소개해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인문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연천에 살던 분이 아니지만 연천 징파 나루에 와서 그 절경을 시로 쓴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분들의 시를 우리가 전시관에 다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 조상들이나 그분 후손들은, 조상을 둔 후손들은 아주 반갑게 생각하겠죠. 우리 조상님이 저기, 징파나루 다녀가셨네?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자, 일단 발전 전략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공간은 점선면으로 설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일단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잡아야 되겠죠. 최소한 2개를 잡고 미수 허목. 그러면 미수 허목을 잡았는데 미수 허목이 무엇을 할 거냐? 그럼 연천 사람 미수 허목에게 조선시대 선비 정신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수 허목. 그냥 거기 갔다 오고 이게 아니고 연천 사람 미수 허목에게서 조선시대 선비 정신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걸 2가지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구려 무등리 보루 마찬가지입니다. 보루다 이렇게만 접근하면 너무 좁으니까 임진강이 품은 고구려 보루를 걸으면서 그러면 아주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일단 걷는 걸 전제로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버스 타고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 여행이에요. 지금 웬만하면 뭐 한 20분, 30분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를 온 분들이 걸으면서 스스로 힐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바로 아래다 주차장 만든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와 고구려의 기상을 느낀다. 예.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건축법을 가졌을까? 그럼 보루를 어떻게 쌌을까? 그러면 백제나 여러분 신라와 어떻게 다르게 보루를 쌌을까? 이런 게 다 어떤 기록관에 그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무등리 보루도 걷는 길과 거점 공간을 만든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도에 연천군에서 실행 계획을 만들으니까 엄두간다는 거예요. 30억, 150억, 난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길을 만들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일단 길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1코스로 하고 또 여기도 좋겠다 해서 또 2코스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지역과 차별하는 방법. 일단 인문학적인 색깔을 입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무등리 보루에서 나온 유물들 이런 걸 중심으로 인문학적인 살을 싹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흉내내기 어렵겠죠. 또 연천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제한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협력 체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우리 양천 허씨 문중하고도 우리 회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고, 여기 군부대가 있으니까 군인 쪽 군부대하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전체 설계하실 때 같이 협조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동시에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먼저 시작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시작해야지 성공하기 쉽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빨리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먼저 만들어내시고 연천군 군수님이나 경기도에 또 나라에다가 이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거를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은거당 보고는 그거는 나라가 해야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데, 이건 아무리 봐도 명분이 나라가 해야지 명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뎁사리공원, 벚꽃축제, 당포석 별빛축제, 자연을 이용한 축제, 그렇죠? 이틀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이틀 축제를 하시는 거예요. 벚꽃축제와 별빛축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사시사철, 상시로 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물, 우리 지역의 역사, 유적, 이걸 가지고 만든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걸로 인문학적인 걸 충분히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든다면, 우리 왕직면은 새로운 모습, 또 연천군에 면도 많이 있지만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이제 우리 왕직면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주민 토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전 방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의하시고, 또 하나는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요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행 계획과 여러분들의 이제 건의 사항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 토의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신 데서 다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한 거를 이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 있는 어쨌든 몇 명이 좀 희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앞장서서 성과가 보인다 싶으면 나머지 분들도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토론해서 정해진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앞만 보고 한 발 한 발 조금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다음 주 주민 토론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